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할 때 하루에 횟수 제한이 있다면 어떨까요? 몇 차례 검색하고 나면 더 이상 검색할 수 없고 유료 회원만 추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검색 포털을 사용할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AI 구독료, 챗GPT 월 3만 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나 새로운 기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써보기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비용들. 혹시 가격 파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마치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택시비 계산법이 바뀌었듯 한 기업이 등장해 산업 전체의 가격 체계를 무너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AI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월 3만 원이라는 환상 뒤에는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용 횟수 제한. 둘째, 고급 기능은 추가 요금. 셋째, API 사용료는 별도. 마지막으로 기업용은 사용자당 과금.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한 곳이 AI에 쓰는 비용, 연간 최소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AI 비용은 정말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기술력이 아니라 누가 가격 결정권을 쥐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가격 전쟁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격전지는 바로 생성형 AI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은 흥미롭게도 미국의 기술 제국 대 중국의 가격 혁명이라는 양국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진영을 대표하는 두 거인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AI 표준을 꿈꾸는 선발주자입니다. 샘 알트먼은 챗GPT를 모든 사람의 일상으로 라는 야심찬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되돌릴 수 없는 AI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듯 챗GPT를 켜서 업무를 시작하는 직장인. 학생들은 숙제를 챗GPT와 함께 풀고 사업자는 AI와 함께 기획서를 쓰고 있죠. 구글 검색을 대체할 정도로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월 $20라는 진입 장벽. 무료 버전은 있지만 하루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조차도 구형 모델만 사용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쓰려면 결국 유료 구독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미국 진영이지만 완전히 다른 전략을 펼치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생태계가 제미나이와 만났습니다. 구글의 전략은 오픈 AI와 정반대입니다. 오픈 AI가 독립 서비스로 유료화를 추진하며 마음이 급하지만 구글은 기존 서비스에 AI를 녹여내고 무료 사용량을 대량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미나이 무료 버전은 챗GPT 무료 버전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챗GPT 무료는 하루에 몇 번만 사용해도 제한에 걸리지만 제미나이는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까지도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미 구글 생태계에 익숙한 전 세계 30억 사용자를 단번에 AI 사용자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AI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오픈 AI의 공식을 AI는 무료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무기인 겁니다. 두 기업 외에도 그룹과 클로드를 포함해 다른 기업들도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어느 곳이 승리하든 결국 AI 패권은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을 단 하루 만에 뒤흔들어 버린 무서운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격 파괴를 선언한 중국의 딥시크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무기는 단 하나. 바로 기존 AI 비용의 8% 수준, 92% 절감입니다. 혹시 샤오미가 스마트폰 시장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삼성, 애플이 100만 원에 팔던 성능을 30만 원에 내놓으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딥시크는 지금 같은 전략을 AI 시장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말이죠. 미국이
엔비디아 최신 칩을 중국에 팔지 말라며 기술 봉쇄를 했을 때 모두가 중국은 이제 AI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는 구형 칩으로도 효율적인 LLM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결과 개발 비용을 20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미국 진영은 기술 독점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고 중국 딥시크는 초과 성비 가격 파괴로 그 철옹성을 정면 돌파하려 합니다.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가격 전쟁, 정말 단순한 기술 경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기술 패권 대 중국의 효율 혁신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진짜 전쟁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학습 효율성 전쟁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은 하드웨어 성능보다 알고리즘 효율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식 물량 공세. 먼저 오픈AI와 구글이 선택한 길은 대규모 컴퓨팅 투자입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서 축적한 엔비디아 H100 칩 수만 개를 그대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런 접근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더 많은 칩, 더 많은 데이터, 더 강력한 모델. 다만 그만큼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GPT-4 모델 학습에만 약 1억 달러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식 효율 혁신. 여기에 다른 방향에서 도전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최신 칩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딥시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최신 칩이 아닌 구형 칩으로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 V3 모델은 개발 비용 약 60억 원으로 GPT-4 모델의 20분의 1 수준으로 유사한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된 수치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한가운데서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직접 AI를 만들기보다는 AI를 만드는 도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의 등장으로 비싼 칩 없이도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7% 폭락, 시가총액 5,89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전쟁의 승자에 베팅하기보다는 전쟁 자체에 필요한 도구를 공급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도구가 필요 없다면? 이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플레이어 전쟁과 기술 효율 경쟁을 둘러싼 치열한 AI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했던 연간 수천만 원의 AI 비용 기억나시나요? 중소기업 입장에선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이 지점에서 넷플릭스가 DVD 대여를 5월 구독 스트리밍으로 바꿨듯 새로운 AI 접근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도 같이 성장할 겁니다. 이걸 AI as a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수억 원짜리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월 수십만 원의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만큼의 AI 연산 능력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서버 관리, 모델 업데이트, 보안은 전부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지 않고도 카카오티로 이동하는 것처럼 AI 인프라 소유 없이 AI 능력을 구독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은 AI AA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AAS 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평균 성장률 38%로 상승해 2030년에는 7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결국 진짜 미래는 누가 더 좋은 칩을 가졌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AI 서비스를 만드느냐에도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술도 개선되고 가격도 파괴되는 상황이지만 딥시크가 곧바로 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보인다면 한번 멈춰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술적 혁신과 비용 절감 외에도 산업과 사회에는 법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보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표적인 것이 중국 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핵심 영업 기밀을 딥시크에 입력했는데 그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중국 정부가 접근 가능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국제적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법, 기업 기밀이 얽히게 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은 딥시크 도입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검증과 신뢰성, 또 다른 장벽은 성능 검증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딥시크가 주장하는 60억 원으로 GPT-4 수준의 모델 개발이 정말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성능 지표만 공개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AI 안전규제법 등을 발효했고, 이 법은 AI 모델의 투명성, 편향성 검증,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단지 유럽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 AI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전 세계 기업에게도 적용되어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과 검증의 벽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법적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과 규제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딥시크의 완전한 시장 장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AI 가격 전쟁의 소용돌이와 현실의 장벽, 그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눈부신 가능성과 동시에 모든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거대한 위험. 이 혼돈 속에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하라가 아니라 이 산업이 어떤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위마다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AI 비용 혁명 생태계를 이루는 기업들을 지도처럼 훑어보는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크게 4개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반이 되는 영역, 흔히 말하는 곡괭이와 삽입니다. 딥시크가 성공하든 오픈 AI가 승리하든 AI 모델이 늘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GPU 칩,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영역의 대표적인 이름이 엔비디아입니다. H100, A100 같은 AI 칩은 특정 AI 기업 하나의 성패와는 별개로 산업 전반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도 함께 언급됩니다. 이 구간은 화려하지 않지만 AI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같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플랫폼과 운영 체제, 이 영역에서는 AI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보다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배포하고 업데이트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오픈 AI는 자체 API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에게 서비스하고 구글은 버텍스 AI라는 통합 플랫폼으로 접근합니다. 아직 절대 강자는 없지만 이 영역은 앞으로 더 큰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눈길을 끄는 전쟁터는 AI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서는 기대와 리스크가 가장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프리미엄 기술력을 앞세워 초기 시장의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으며 AI 하면 챗GPT라는 인식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월 $20라는 높은 가격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취합니다. 유튜브,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 이미 구축된 생태계의 AI를 통합하며 무료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30억 사용자라는 압도적인 접근성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초가성비라는 한 방으로 판을 뒤집으려 합니다. 기존 AI 비용의 8%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오는 보안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기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금융, 의료, 법률 등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조용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XAI 그룹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X의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하며 가장 최신 정보에 강한 AI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머스크 특유의 파격적인 행보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력, 가격, 신뢰성, 생태계 중 하나만 삐끗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파급 효과를 보는 시선입니다. AI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AI가 확산되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AI 비용이 떨어지면 AI 기반 SaaS 기업들이 급성장합니다. AI 마케팅 자동화, AI 고객 상담, AI 디자인 툴, AI 코딩 도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노션, 피그마,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분야가 함께 커집니다. 이 영역은 AI 경쟁의 최전선에서 한 발 떨어져 있지만 산업 전체가 커질수록 안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직징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AI 비용 혁명은 단일 종목이나 단일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프라를 파는 기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AI를 직접 만드는 기업,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기업까지 여러 층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AI 가격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향후 10년의 글로벌 AI 산업 지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업은 이 지도 위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